제가 1975년도에 서울 공과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물리학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물리학회 회장도 하고 뭐 여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원래는 이제 공과대학 근데 공과대학 졸업하셔가지고 뭐 물리학하고 하시는 뭐 다른 분야 하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아 있지만은 많지는 않지만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아마 제일 과학 관련해서 큰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연유를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갑니다.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곧잘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때만 해도 이제 기술 입국이니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좀 훌륭한 저 분들은 그래서 이과를 많이 하시고 이과 쪽으로 많이 공부를 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이제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 서울 공대를 몇 명을 가느냐가 이제 그 이과 고등학교의 이제 랭킹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은 다 그냥 무조건 뭐 그때는 적성이고 뭐가 없이 그냥 다 이제 서울 공대 빨리 이제 가서 뭐 20명 갔다 30명 갔다 하면 이제 그 학교에 랭킹이 되니까 저도 이제 하여튼 서울 공대 무슨 커트라인 좀 뭐 높은 과를 가라. 뭐 거의 명령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서울 공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근데 물리학을 사실은 굉장히 좀 그때도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그다음에 지금 글 쓰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글 쓰는 것도 조금 무슨 성과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좀 좋아하고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물리학과나 뭐 글 쓰는 국문학과 얘기를 했다가 뭐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공대로 이제 가게 됐는데 서울공대 가서 이제 뭐 가면 다 사람이 뭐 거기에 맞춰서 다 지낼 줄 알았는데 초기에는 괜찮더니 3, 4일 좀 올라가니까 이제 마음이 좀 뭐 처음부터 좀 그래서 그런지 잘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전과 이제 서울대학교가 같이 이렇게 관악산에 있는 게 아니라 캠퍼스가 전부 달랐습니다. 서울공대는 저기 공릉동에 있었고 물리대는 저 동숭동에 있었고 하니까 물리과로 전과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뭐 전과 자체라는 말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옛날에 흔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냥 여기 운명으로 알고 그냥 공대 원자력 발전소도 막 짓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냥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하여튼 그래서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군대를 뭐 제가 정식 군대를 갔다 온 건 뭐 군대를 갔다 왔죠. 군대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가서 빨리 이제 마치고 그다음에 외국을 가서 미국에서는 전과를 하는 게 좀 그래도 괜찮아. 안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인제 쉽진 않았어요 이것도. 물가로 바꿔서 어플라이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물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약간 고생을 하다가 인제 유학을 물리과로 애드미션을 받아 가지고 인제 여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돼서 됐는데 인제 가 보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이 공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해서 그런지. 뭐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고체 실험 물리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기간이 보통 5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뭐 운이 좋은지 하여튼 4년 만에 박사학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걸 하니까 좀 뭐가 잘 되는구나 이런 그런 신념을 그때 좀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제 일본 이화학연구소 인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얘기가 하여튼 와 가지고 제가 이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뭐 어느 분야를 했는고 하니 고체 물리 중에서도 어 표면 물리, 고체의 표면에 대한 물리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공 상태를 만들고 하는 거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진공 시스템 큰 가속기에 진공 시스템 디자인하는 팀에서 좀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특별한 무슨 오퍼가 와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만 있었지만은 '일본도 경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서 일본의 이화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감으로 인제 '한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게 인제 일종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 그 연구실 옆에 이렇게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차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그냥 맥주가 그득해요. 그래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냥 그 표시를 해 가지고 먹는 거예요. 뭐 근데 낮에는 잘 안 먹지. 그래도 낮에도 먹기도 하고. 근데 주로 인제 저녁 때 먹는데 야근한다 그러고 술만 먹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토론도 하고 하여튼 등등 해 가지고 이게 그 굉장히 이 일본이 인제 그 팀워크로 일을 하는데 이때 가속기 설계 같은 건 완전히 팀으로 인제 돌아가는데 그거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상하게 공존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타이트하면서도 굉장히 또 그 미국하고 다른 또 그런 자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나한테 뭔지 모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서 그다음에 인제 인제 일본까지 왔으니까 인제 '한국에 뭐 가는 게 좋겠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보다.' 근데 한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제 물리학 공부를 학부를 제가 한국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새는 인제 그런 게 좀 옛날보다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게 완전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MIT에서 학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논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도 받아주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이냐."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 가지고 그러다가 포항에 저기 연구소하고 대학이 생겼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한국에 못 왔을 거예요 아마. 거기 인제 새로운 분위기로 무슨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받아주더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인제 포항 연구소하고 인제 이게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들인데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포항으로 인제 돌아오게 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인제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와서 보니까 하여튼 미국 못지않는 그런 연구비와 그다음에 인제 최신 장비들을 살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미국 못지않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잘 온 것 같다.' 이렇게 인제 됐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연구 경쟁하는 체제가 생겼어요. 그 대학에서 소위 스카우트하고 그러는 게 인제 벌어지기 시작을 해 가지고 저는 그거는 대상이 될 거라고 별로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인제 한편으로는 제가 고향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으로 인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인제 한양대 이건 한양대 제 옛날 그 연구실입니다. 처음 한양대 오자마자 사진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하고 인제 어느 어디 대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안 갔으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동시에 인제 오퍼를 받았어요. 오퍼를 받아 가지고 이게 오퍼도 받고 그러는구나 인제 그런 나 근데 인제 그런 건 이제 사실 좀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그러다가 인제 한양대가 인제 서울이고 해 가지고 그냥 꺼리낌 없이 그리고 제 고향이 서울에서도 장충동이에요. 초등학교도 장충초등학교 나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양대가 또 그쪽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인제 한양대로 인제 가게 됐죠. 아니 한양대가 인제 공대는 잘해 가지고 그 과학기술부 지정하는 그 공학연구센터는 굉장히 많은데 ERC라고 하는 건데 SRC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당신을 내가 예뻐서 불렀겠냐. 이거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그래 가지고 이제 좀 난감을 한 판인데 또 하면 하는 거지 이상하게 하여튼 괜히 또 인제 괜히 겁은 없어 가지고 또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데 근데 인제 결국은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인제 제가 인제 무슨 큰 서울대학교 지금 교수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훌륭한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고 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일본에서 그 경험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범대학적인 그다음에 국제적인 꼭 국내만 팀을 구성할 게 뭐냐. 그래서 국제적인 팀을 구성을 하자. 어?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조금 혼자서 못 하시는 좀 안 좋은 대학에 계신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 물론 전공이 맞으면서 그런 분들하고 연구 그룹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매일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간에 일 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영어로 대화 인제 해서 그룹 미팅을 영어로 하고 인제 그랬는데 몇십 년을. 근데 그런 게 인제 아마 그게 바탕이 돼 가지고 인제 논문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많이 나오고 인제 아까 말한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SRC 과학연구센터 소장이 로 선정되는 게 경쟁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게 운 좋게 그런 거에도 인제 소위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 건지 당첨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때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그룹을 어려웠지만은 좀 진작부터
이끌어왔던 게 이게 은퇴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지금 뭐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다음에 자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그 SRC를 하는데 그때 SRC도 인제 뭐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인제 뭐 10년 지나면은 국제적으로 뭐 말은 노벨상 요 노벨상 시절입니다마는 물리학상은 벌써 어저께 지나갔습니다만 한국이.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해 보자. 뭐 이런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크게 인제 그걸 잡아서 그때 크게 대두됐던 아이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는 거 아니에요 참. 광학하고 그다음에 고체 물리를 융합하는 분야를 해 보자. 인제 그런 걸 그때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그중에서 근데 대표 또 무슨 연구 구체적인 그 연구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융합하는 거에서 그때 세계적으로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용어로 메타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 용어로는 투명망토 재료라고 하는 그런 게 처음으로 그때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 SRC를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주 연구 목표로 거기다가 넣었었어요.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를 아무래도 이제 제가 소장이고 하니까 많이 인제 하게 되죠. 근데 그 제 원래 하던 연구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이게 굴절률이 마이너스인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굴절률. 우리 보통 다 물질은 굴절률이 플러스잖아요. 근데 굴절률이 마이너스인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이 빛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안 보이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 게 이게 닿으면은 반사돼 가지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반사되게 글로 가는데 안 반사되고 돌아올 수 있게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빛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반사되게 돌아오게 설계를 잘 해 주면은 투명망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뭐 그 스프링거 네이처 출판사라고 거기서 뭐 결국은 뭐 나중에 최근에 2016년 뭐 세계 최고 그 과학기술 출판사에서 이런 분야 제 분야에 대해서 초청 전공 서적도 내고 수많은 논문도 내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인제 정리할 때까지 인제 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국하고 인제 그 심포지움을 제가 하게 됐어요. 심포지움을 한중 이게 국가에서 인제 지원하고 인제 우리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인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잘 못 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하자. 이용이 아니라 활용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심포지움 그다음에 이 심포지움을 하니까 또 더 좋아요. 이거 뭐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서는 제가 인제 SRC 소장 되고 한 다음에는 그 관련되는 광과학기술 심포지움을 중국하고 특히 인제 그 부단대가 상해에 있는데 부단대를 필두로 한 상해에 있는 대학들하고 하게 됐어요. 이게 인제 지금 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다 이런 게 무슨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나중에 인제 지금 줄줄이 연결이 되고 인제 그러는 겁니다. 이 메타물 아까 저 투명망토 재료 연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인제 뭐 학생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학생들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생각을 한 거 아니 베트남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트남. 베트남을 생각하게 돼서 근데 마침 그때 돌아가신 그 베트남의 과학 영웅인데 휴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분인데 이분하고 어떻게 접촉이 돼 가지고 그것도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래 가지고 베트남의 훌륭한 학생들을 갖다가 인제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 베트남 심포지움도 인제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다 이 모든 심포지움이 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운이 그렇게 딱 맞았는가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저 스스로도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제가 인제 기틀을 좀 마련하고 지금 이제 후배들이 인제 잘 해 가지고 이 학회가 한 학회가 인제 굉장히 ICAMD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하여튼 그 첨단 신소재 및 이제 소재 및 소자 국제학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물리학회 회원도 굉장히 늦게 됐어요. 아까 인제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물리학회 회원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포항에 돌아와서 인제 겨우 물리학회 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기보다는 물리학회 회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늦어서 물리학회 회장 같은 거는 제가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인데 그다음에 처음에 포항에 있었고 지방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근데 서울에 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인제 그 어느 분이 거기 인제 저 선배님이
물리학 회의를 많이 하신 분이 연세대 교수분인데 그분이 하여튼 자기가 뭘 하면은 계속 저를 부를 임명을 해 가지고 저도 모르게 인제 물리학 회의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뭐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물리학 회장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인제 좀 하게 되고 인제 그러다가 그래도 인제 '아이 뭐 어렵지.' 뭐 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제 그리고 후배들이 예 물리학회가 약간 변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 가지고 그게 2009년 8년 뭐 이럴 텐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쪼금 인제 바꿔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물리학회는 그럼 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 다 뭐 많은 학회가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순회 한 몇 달 동안 순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투표를 하고 옛날에 요새는 인제 올해부터 전자 투표로 바뀌었지만은 우편 투표도 하고 뭐 막 그런 난리를 치는 데라서 그다음에 학회 우리나라 이과 학회 중에서는 학회 회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게 이거 뭐 선거 운동하는 것도 이게 보통으로 바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우리 후배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제 좀 좋은 말씀들을 해 주고 그러셔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어요. 출마를 하게 돼 가지고 뭐 고민 좀 하다가 그것도 인제 대단한 결심인데 저한테는. 인제 물리학회장도 인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물리학회장이 그것도 최연소로 됐습니다 제가 최연소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연소로 그걸 하게 됐는가. 물리학회 회원도 굉장히 늦게 된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인제 하여튼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국내외 활동도 많이 하고 물리학회를 변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근데 뭐 2년 동안 해 봐야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런 그런데 그게 그 바람에 물리학회장을 한 바람에 인제 물리학계에서는 나름대로 뭐 리더 역할을 했었고 뭐 지금도 조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회장을 하기로 한 결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 아닌가. 물론 됐으니까 인제 다행이지만은. 예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인제 정년을까지 인제 쭉 아까 말한 길을 쭉 가다가 그래서 인제 정년할 때쯤 돼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소설도 쓸 거고 우리 후배들 그 뭐 인제 모임에 저기 "내가 중국으로 갈지도 모른다." 막 얘기를 해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 그 나중에 하고 얘기하고 나서 '이거 못 가면 어떡하지?' 인제 이렇게 됐는데 소설도 못 쓰면 어떡하고. 근데 인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돼 가지고 인제 우선 인제 고단대 석좌 교수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인제 가게 돼서 지금 뭐 즐겁게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즐거운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뭔고 하니 저는 인제 과기부하고만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갑자기 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그 산업부는 난 연락 뭐 관계도 뭐 없고 하는데 무슨 연락이 왔는가 했더니 제가 이제 기초 그 연구가 많고 그다음에 이 분야가 산업부에서 볼 때 굉장히 응용성이 산업화가 굉장히 될 것 같은 분야 같다 해 가지고 제가 뭐 응시하고 한 게 아닌데 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좀 프로젝트를 상품화 연구를 해 달라. 기초 연구는 많이 했으니까 인제. 근데 제가 뭐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없으면은 회사를 데리고 하면 될 거 아니냐. 돈을 줄 테니까. 4년 동안 매년 한 10 억을 줄 테니까 연구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아이템은 그 몇 개를 상품화할지는 그건 알아서 나보고 저보고 정하라." 그래 가지고 또 4 년이니까 4 개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회사하고 상의해서. 그래 가지고 이 투명망토 재료 인제 근데 인제 적용 이제 쓰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유연한 거, 유연한 투명망토 재료, 마이크로파, 전자파, 완전 흡수체라는 거를 4 개의 응용을 가지고 지금 상품화 연구를 지금 2차 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결되고 하는 게 지금도 제가 인제 그 물리학 과학자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이 원인 결과 우리 과학이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저도 정확한 고리를 잘 못 잡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제 문학 얘기를 습작은 했지만은 은퇴할 때쯤에 인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과감하게.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뭐 하나 뭐 기념을 하나 내놓고 인제 앞으로
취미 활동을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이 네 개나 장편 소설을 벌써 썼는데 거기에는 그것도 또 인연이 저 혼자 써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배우면서 써야지.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 못 오셨는데 사실은 윤 회장님도 초청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못 오셨습니다. 그 한국 전 신협 회장님하고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다음에 저기 오신 지금 한국 소설가협 회장님,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 가지고 지도를 받고 하면서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좋아져 가지고 취미가 아닌 단계로 우리 백 회장님 덕분에 한국 소설가협회 회원도 되고 여기 그다음에 그다음 한국 문인협회 회원도 되고 이제 장편 소설 4 편을 썼고 그다음에 또 문예지의 단편 소설 2 편이나 썼고 그래서 뭐 진짜 상당히 아까 소설가라는 말을 좀 감히 붙여도 되는 정도가 됐는데 우리 문학 쪽의 스승님들 덕분입니다. 덕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태까지 해서 뭐 이 과학하고 문학 합쳐서 뭐 제가 뭐 논문을 많이 써 가지고 뭐 지금 730 S자의 논문만 739 편에다가 뭐 특허도 80 편. 이게 특허가 인제 지금 상품화 연구하고도 인제 관련이 되는 거죠. 논문만 많이 쓴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저서도 인제 문학하고 과학 합쳐 가지고 뭐 40 편이나 되는 그런 많다 그러면 많고 적다 그러면 적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결정과 그다음에 그거의 좋은 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저한테 또는 그 혹시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제 소설의 한 부분인데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계속 뭘 하겠습니다마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할 건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